네, 안녕하십니까. MTNW 김선윤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한 10시 넘어서부터 해서 시원하게 빠집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코스닥 위주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을 좀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한 상황이지만 생각보다 조금 많이 빠지기는 해요. 자, 근데 생각하셔야 될 게 오늘 저녁에 있을 뉴욕 증시는 휴장이에요. 내일 증시 같은 경우는 유럽 증시의 상황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까? 근데 보통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흐지부지한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고 수요일 날 이제 뉴욕 증시 상황 보고서 이제 주식들이 움직일 텐데 바로 이제 또 다음 날 동시만기 선물옵션 동시만기 또 상황이고 그리고 끝이에요. 이번 주가 바로 추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수급적인 공백 흐름과 악재를 비롯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물론 뭐 금요일 날 드렸던 종목이 오늘 급등을 하긴 해요. 근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이 참 재미가 없어가지고 뭐 급등한들 만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에서 댓글을 저희 이제 직원이 캡처해서 줬어요. 보니까 종목 AS를 해달라고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디 기억이 안 나는데 종목은 정확히 기억하고요. 그 종목들부터 AS를 해드리고요. 쫙 좀 봐드리고 오늘 추천주 말씀드릴 건데 시장에서 좀 이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바닥은 좀 확인이 크게 됐고요. 물적 분할 이슈 관련해서 정부 제재가 크게 들어가죠. 그 이슈 포인트를 가지고서 바닥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 종목이에요. 또 이런 종목인데요.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우선 경인양행 좀 볼게요. 경인양행이랑 태경 BK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제가 머니차트 얘기를 드릴 때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종목이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요. 뭐 적게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웬만하면은 다 올랐어요. 다 올랐다가 떨어지거나 이래요. 아니면 쭉 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종목이 좀 가다가 또 많이 꺾였어요, 최근에.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뭐냐면요. 종목을 계속 추천드리는 건 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중을 항상 같은 비중으로 똑같이 사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사시고 나서 한 종목이 안 올라요. 근데 한 종목은 또 튄다고요. 뭐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 주가가 급등했다가 약간 밀렸잖아요. 그럼 10몇 프로 이상 수익이 나고 있어요. 15% 막 수익 나고 있을 때 또 안 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꼭 이렇게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좀 안 좋다 싶으시면 종목을 정리하는 수도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급등하는 종목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나는 종목 하나랑 마이너스 3, 4%인 종목 여러 개도 같이 한번 정리하시면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현금화 작전도 세우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포트를 꾸려 나가셔야 돼요. 자, 근데 경인양행은 우선 계속 가져가고 계신데 태경 BK도 봐드릴게요. 자, 경인양행의 제가 주봉 상황이에요. 주봉 상황인데요. 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 상황인데 그때부터 라인을 잡아볼까요? 이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이 라인 보고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크게 보세요. 저 끝에, 요 끝에가 이제 그 금융위기 때요. 2008년도. 바닥을 계속 확인하면서 가요. 이 바닥을 확인하고 항상 올라가요. 요 바닥 확인하고 올라가고요. 여기 코로나 때예요. 그 다음에 다시 최근 시장 5, 6월 안 좋았죠? 급락한 이후에 다시 또 최근에 또 안 좋았잖아요. 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을 거의 웬만하면 항상 한다고요. 항상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이 구간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뭐예요? 바닥 인식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큰 흐름을 그려줍니다. 이게 삼성전자도 그러하고요. SK하이닉스 대기업들 비롯해서 이 흐름을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성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성향을 가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하기가 조금 편해요. 다만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간적인 부분이에요. 시간의 흐름을 이겨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코로나 때 바닥을 확인하고요. 이게 한 칸이 1년이에요. 1년씩 가요. 1년, 또 1년. 근데 요 바닥에서 이 완전 끝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상승을 어떻게 했죠? 그간에 보시면 코로나 때 바닥이기도 하지만 여기 바닥도 보시면요. 이쪽 볼게요. 쫙 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이다가도
많이 튀어 간다고. 이게 계속적인 이 흐름이 계속 나와.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당겨볼까요? 네, 이전에도 2016년도에도 같은 상황이 나와주면서 네, 간다고요. 또 언제? 2017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또 나와요. 이 종목의 성향이고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은 현재 구간대 자체에 네, 요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에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초입 구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장 자체가 안 좋았잖아요.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몇 달 전 급락 시장에서 시장 잠깐 8월 달에 회복했죠? 다시 지금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종목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목들의 상황인데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을 보여줘요. 제가 추천한 종목들 대부분 다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을 보이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상황이고 하반기 실적, 네, 레지스트리 감광액 매출 포인트 너무 큰 종목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안 가고 있긴 해요. 근데 크게 보세요. 제가 경인양행은 좀 약간 좀 가치주 성향의 장투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조금 마음이 편하실까요? 현재 구간대 뭐 6,000원에 산들, 5,500원에 가지고 있은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조금은 여유롭게 보시고 가져가시면요. 다시 이 위로 가요. 자, 또 하나 크게 잠깐 뭐 다시 이거 보세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바닥은 잡아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종목적 옛날부터 고점이 어떻게 되나요? 고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걸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바닥에서 고점들이 계속 높아져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 걸려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고점을 돌파하는 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기다리면 이 자리에 매수하셨다가 좀 기다리고 버텨주시면요. 다시 종목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경인양행 저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보면 태경 BK 같은 경우에도 큰 대형 추세 하락 흐름이 나. 시장에 조금 동조하는 모습이었죠. 자, 일봉으로 볼게요. 자, 최근 들어 흐름이 반등이 좀 나와주다가 잘 갔어요. 추천하고 나서 잘 가는 모습이었다가 반짝 올랐거든요. 그리고 빠졌어 다시. 근데 시장이 좀 안 좋은 영향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태경 BK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로 탄산칼슘을 만들어요. 탄산칼슘 가격은 폭등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비료 어떤가요? 비료 관련주들 움직임이 어때요? 뭔가 꿈틀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보이지 않으세요? 뭐 남해화학 비롯해서 경농도 추천드렸고 경농 추천드린 이후에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어요. 네. 효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나와요. 뭐로요? 실적 이슈로요. 사상 최대 매출 이익 포인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대오일뱅크랑 같이 2020년부터 계획을 하고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기술 자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해요. 태경 BK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상승을 준다고요. 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너무 이거를 급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확대를 해볼게요.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잘 보시면요. 그래도 버티는 흐름은 있어요. 여기에서 돌려 세우거든요. 네.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고 이슈가 좀 되는 흐름은 3분기에 무조건 나올 테니까 그걸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AS 좀 몇 개 도와드릴게요. 자, 리노공업인데 오늘 이게 조금 빠져요. 잘 가고 있다 빠져요.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되게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포인트들 반등 나오고 이 박스권의 흐름, 횡보하는 흐름에서의 이 상승을 보일 것 같은 그런 차트 흐름. 좀 확대를 해보자면 자, 여기 이제 이 박스권 흐름이잖아요. 여기를 이제 돌파하려는 시도 자체가 나오고 있잖아요. 안 빠져요, 잘. 시장이 어떻든 간에 잘 안 빠져. 근데 종목 자체가 좀 무겁기는 해요. 시장이 또 안 좋을 때도 버티고 있어요, 얘는 또. 그렇죠? 상황 자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탕 슈팅하는 흐름이 어느 때처럼? 요때처럼 보일 거예요. 홀딩을 좀 하셔야겠죠? 딱 봐도 느낌상, 체감상 아 얘는 가는 종목이네. 가지고 있으면 어떤 그림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전에 원래 자리 6월 달, 5월 달 빠지기 전에 이 자리 보자면
원래 이 종목은요. 여기 있어야 돼요. 18만 원대부터 20만 원대 요 구간대 있어줘야 돼요. 그 자리를 회복하는 과정이 장이 갑자기 너무 빠져버리니까 좀 더딘 것뿐이에요. 원래 한번 이렇게 한 달 동안 넘게 빠져버리면 회복하는 데는 곱하기 2에서 3배 시간이 들어가요.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고 여기서 조만간 올라가겠죠. 근데 9월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어둡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것도 좀 AS를 시간이 많이 없네요. 할게요. 미래컴퍼니 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서 자, 미래컴퍼니도 잘 가는 중에 오늘 조정, 오늘도 반등이 있었어요. 근데 장 빠지니 같이 빠져버리네요. 어제 금요일 조정, 오늘 조정 나오지만 팡팡 튀면서 좋은 수익은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종목을 머니차트의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미래컴퍼니 보유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오르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같이 어떻게 해요? 파세요. 파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금 확보에 대한 포인트를 챙기죠. 제가 지난주 토론에서 그렇고 요 시장 관련해서 조금 어떤 식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개별주 실적 좋은 종목들 개별주 이 얘기 드리면서 뭐 했습니까?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이 얘기들을 제가 몇 주간 드렸잖아요. 왜 그랬어요, 제가? 시장을 보는 이 시각 자체를 봤을 때 굉장히 9월달 시장이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이번 주도 그렇고 좋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9월 달에 FOMC에서 뭐가 됐던 간에 하고 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안정이 될 거고 지난번 할 때도 보면요. 한다고 한 전주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서 저는 추석 이후에 다음 주, 그러니까 한 9월 마지막 주의 흐름이 굉장히 좀 재밌지 않을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할수록, 세게 한다고 하면 할수록 주가의 반응은 또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급 공백은 어쩔 수 없는 추석, 그다음에 동시만기 영향은 빼놓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미래컴퍼니는 한번 여러분들의 대응을 한번 믿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심택이랑 이제 코리아 서킷인데 오늘 좀 빠져요. 둘 다 한 3, 4% 빠져요. 실적이 어마무시한 종목의 차트 바닥까지 확인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올라와요. PCB 업체들은요. 반도체 업황 뭐 중요하겠지만은 원체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크게 영향 없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잠깐 단기적인 하락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들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금요일 날 추천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코오롱 플라스틱이에요. 오늘 그래도 급등은 나와요. 오늘 이제 한 5% 정도, 6%까지 올랐나요? 장중에 7%까지 올랐네요. 7%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시장이 좀 빠지면서 좀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도 추천은 제가 잘 드렸던 것 같고 추가 반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전 고점 자체가 보면은 한 12,000원 넘어가는 흐름에서 오늘 맞고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다 보니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걸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 보고서 추천한 건 아니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원체 바닥을 많이 확인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반등이 나오면 보통 고점에 대한 포인트에서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요. 큰 욕심 안 내더라도 한 15,000원 이상에서 16,000원까지 이 갭은 메꾸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여서 제가 나이스한 타이밍에 추천을 잘 드렸던 것 같네요.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장이 정말 좀 답답하잖아요. 역시나 이제 제가 기준점을 잡는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봤을 때 이 종목을 항상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하게 됐네요. 사실 이 종목을 하려고 종목 준비는 다 해놓고 3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3주 만에.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이에요. 왜 이렇게 용어가 안 쳐질까요? 자, DB 하이텍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뉴스 기사 조금만 검색하시면 이 종목이 뭔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실적은 사상 최대 매출, 이익 나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떨어졌죠? 물적 분할한다고 해서 주가가 완전 그냥 난리가 났어요. 파바바바바박. 근데 지금 정부에서 물적 분할에 대한 포인트가 완전 좀 달라졌잖아요. 자, 잠깐 그거 보기 전에 실적부터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작년 전체 매출은 9,300억 찍었고요. 반기까지 해서 1조 2천억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8천억이면 옆에 겁니다. 화면을 제가 보다가 여기 이렇게 볼게요. 죄송해요. 네. 1조 2천억이었고 반기 8,300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밑에 잡히나요? 작년 영업이익 전체가 3,900억대였고요. 반기가 3,900억이에요. 보통 이런 거 게임 셋인데 이게 이제 주가가 사실 굉장히 잘 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 표현을 하자면 참 오너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인적 분할을 안 하고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단을 냈어요. 주가를. 팍 내렸어요. 특히나 이때. 자,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 바꿨어요. 흐름 자체를. 뭐예요? 주주 우선으로 완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장중에 반짝 반등하는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윤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물적 분할 이슈에 대해서 해결책을 준다고. 그래서 꺼내놓은 게 물적 분할을 딱 했을 경우 반대 주주한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사실 주가가 물적 분할 이슈를 받고서 밑으로 뭐 꺾이거나 하는 가능성이 낮아요. 회사에서 오히려 주식을 비중을 더 늘리거나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다? 제가 보는 관점 뭐예요? 바닥은 확인됐다고 봐요. 이 종목 자체가. 그래서 저는 어떤 식이냐면 사실 지분율이 굉장히 낮은데 국민연금에서 이거를 도와줘야 돼요. 지분율을 잠깐 볼게요. 국민연금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요. 17%에다가 자사주 하면 요거밖에 안 돼요. 국민연금이 9.5%인데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될까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국민연금이 동의를 한다면 진짜 이거 삐 처리돼야 될 정도로 짜증난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는 것은 그냥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회사에서 톤 현금이 있잖아요. 대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요? 자사주 취득을 하든가, 그렇죠? 신탁으로 취득을 하든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뭐예요? 물적 분할로 간다?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요. 바로 이번 달이 아니 10월부터 조만간 바로 시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DB하이텍은 제 생각에는 이걸 정부의 정책을 반하지 못합니다. 기관들 쉽지 않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안 할게요. 하거나 그다음 뭐 아니면 인적 분할로 하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하거나 이런 포인트로 가야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기반을 정부 정책이 마련해줬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이 사실 조금 있었어요. 아침에 이슈가 좀 있었으니까 반짝거리는 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침에 요만큼 있었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시장이 원체 영향이 안 좋으니까 저는 근데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닥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어디까지 갈까요? 정상 범위로 간단하게 봤을 때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7만 원대는 가져야 되는 종목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연내 안으로 해서 7만 원대 다시 회복하면서 8만 원대 흐름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요? 정부 정책 이슈에 맞춰서 더 이상 물적 못해요. 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리고 하더라도 자금을 어떻게 손해볼 가능성이 낮아요. 왜요? 매수 청구권으로 때려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땡큐한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DB하이텍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지만 힘들 내시고요. 내일과 모레까지도 참 어려울 시장일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확인하고 항상 주식은 반등이 나왔으니까 좋은 종목들 많이 배출해서 또 말씀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아이린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